최근 90대 운전자가 운전하던 차에 행인이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며 또다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요. 고령화 속도는 빨라지는데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은 없을까요? 자세한 내용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연결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참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이 됐는데 일단 어떻게 된 사건인지 개요부터 좀 짚어보죠. 네, 어제 오후였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던 한 호텔 주차장 입구에서 96세 유모 씨가 운전하던 SUV 차량이 길을 지나가던 30대 행인을 치여서 숨지게 한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고 운전자가 오르막길에 있는 호텔 주차장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벽을 들이받고서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차를 후진시켰고 또 뒤에 있던 승용차 한 대를 들이받고 행인까지 들이받아서 결국은 행인이 사망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이번 사건을 보고 떠오르는 사건들이 있는 것이 얼마 전에 부산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고 또 마찬가지로 경남 진주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사회가 네, 맞습니다. 우리 사회가 아무래도 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아무래도 이렇게 고령 운전자들에 의한 교통사고가 점점 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최근에 고령 운전자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11일 오전에도 오전 11시쯤에 74세 여성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로 인해서 2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고요. 지난해 11월에도 창원에서 76세 트럭 운전사가 운전하던 차량이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결국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이제 노인으로 분류되는 것은 65세 이상이라고 보고요. 여기에 이제 고령 운전자는 75세 이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미 2018년 기준으로 14%에 해당하는 전체 인구의 14%에 해당하는 고령 사회에 우리나라가 진입한 상태인데 2026년에는 20%에 진입해서 아마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도로교통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가 2014년에 2275건에서 2017년 26,713건으로 매년 10% 안팎이 증가하고 있는데 같은 기간 사망사고는 전체적으로 줄었는데 고령 운전자가 유발한 사고는 763건에서 848건으로 11%나 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령 운전자들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해 봤을 때는 운전 경력 자체는 많을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사고가 잦은 이유는 어디서 찾아봐야 할까요? 고령 운전자는 신체 기능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첫 번째로는 인지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것은 돌발 상황에 대한 반응 속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운전자에 비해서 고령 운전자의 반응 시간이 1.4초 느려지게 되는데 결국 2배 이하로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인지 능력 저하는 긴급 상황에서 제동 거리가 길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또 동체 시력도 떨어지게 되는데 야간에 눈부심이 발생했을 때 회복 속도가 느려지게 되는 건데요. 고령 운전자 같은 경우는 9.5배 정도의 시간이 더 걸리게 됩니다. 결국 이런 신체 능력 저하가 사고 발생의 위험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관련해서 몇 가지 대책들이 시행 중인 걸로 아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그리고 지금 시행되고 있는 대책들이 충분히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해요. 기본적으로는 일단 운전면허 취득이나 갱신에 있어서 작용 요건을 강화 또는 제한하는 방법이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영국에서도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남편 필립공이 교통사고를 내서 사회적 문제가 됐던 적도 있거든요.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70세 이상의 운전자는 의료검진을 받아야지 면허를 연장할 수 있고 이후에 의료검진 등을 통해서 또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선진국 추세를 따라서 고령 운전자의 면허 취득과 갱신 기준이 올해부터 이제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75세 이상의 경우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면허증을 딸 수 있고 또 면허갱신과 적성검사 주기가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면허 취득이나 갱신의 자격 요건을 강화 또는 제한하는 방법과 더불어서
예. 또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그런 제도도 좀 도입을 해야 되는데 예. 이건 이제 일본의 제도를 좀 주목할 필요성이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고령 운전자들이 면허를 반납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 예. 대중교통의 그 비용을 지금 면제해주거나 부담을 정부에서 해주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오히려 일본 같은 경우는 면허를 반납하는 그 고령 운전자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추세로 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런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지자체가 일부 있어요. 지금 뭐 부산이라든지 서울의 뭐 양천구 같은 경우는 예. 뭐 10만 원의 교통 상품권을 지급한다든지 또는 뭐 주요 그 생활에 대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운전하는 것은 필수적인 어떤 상황들, 그러니까 자신들이 무엇을 음식을 사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 농사를 짓는 분들은 뭐 농업과 관련한 어떤 제품들을 사야 되는지 이런 상황에서 필수적인 상황에서만 운전을 꼭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전을 꼭 안 해도 되는 그런 어떤 이동성 보완 대책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게 되면 결국은 뭐 장보기를 할 때 무료 배송을 해준다든지 대중교통을 면제 또는 할인해주는 그런 제도들을 통해서 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면 고령 운전자에 대한 환경 개선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앞서 일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노인들이 보는 그런 시각이 결국은 시력이 떨어지고 또 반응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일본과 미국 같은 경우는 도로 표지판 크기를 20% 키웠고 또 그 표지판을 재조정을 하고 또 노인들을 위해서 도로의 조명을 더 밝게 하는 그런 정비 작업을 벌였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환경 개선을 통해서 노인들이 운전을 해도 사고의 발생 여지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점이죠.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환경 개선의 중요성이 시급하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염건웅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